50대 이후에 내가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부에 얘기하면 보통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뭐 먹으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 어떤 화장품 쓰면 좋아요? 이게 내가 듣는 3대 질문이에요. 듣고 있으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늘 하거든요. 뭐 먹으면 좋으냐?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화장품이 좋으냐? 내 경제에 부담되지 않게 값싸고 좋은 화장품, 국산 기초 제품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면 좋으냐? 건강하게 살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비법이 없네. 네, 비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합리적인데, 대개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 사진을 들고 이게 내 영원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런 망상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뼈 때리는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다. 만일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레이저를 많이 해서 젊어진다, 피부세포가 젊어져서 정말 젊어진다면 그거 뭐 몸속에다가 배를 열어갖고 그 레이저 계속 쏴주면 장기도 다 젊어져서 불로장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부를 어디에 비교를 해야 되냐면 동년배. 내가 지금 나이 60이면 60대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 피부하고 비교해봤는데 내가 너무 살았다. 그러면 돈 들이면 표가 나요. 근데 쟤나 내나 비슷해. 그러면 내가 돈 들여봐야 역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좋아진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고 제가 저 정도 좋아졌으니 나는 이만큼 더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50대 피부로 되돌아가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고르든 세안제를 고르든 뭐 음식물을 고르든 이게 피부에 특별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식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건강식품 하나를 광고도 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그러면 피부가 정말 좋아지냐? 정말 안 늙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를 잘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골고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건강식품들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빠지기 쉬운 어떤 특정 부분을 보완해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먹어서 좋더라. 드세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만한 효용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성분들은 뭐 남자분들하고 달리 기본적으로 화장품 몇 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평생 그 샘플 누가 주면 받아다 쓰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서 푸석푸석한 마누라 하나 사다 주면 바르고 그러고 말거든요. 그러는 나나 동갑내기 내 마누라 뭐 맨날 저녁에 몇 개 찍어 바르고 있는데 그 얼굴이나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뻔히 보고도 열심히 또 발라. 그러니까 발라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발라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걸 열심히 바른다고 내가 늙지 않는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 중에 환절기 때 각질이 일어나고 겨울 되면 얼굴 트고 여름 되면 햇볕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에 나갈 때는 꼭 발라라.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늘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내 생활할 때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야외 활동할 때는 꼭 발라라. 하루에 2번, 아침, 점심. 그게 이제 제일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계절, 그러니까 10월, 9월 지나면 이제 금방 또 찬바람 불어. 이 더위가 뭐 언제 그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찬바람 불면서 기온이 확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뭐 스킨이나 로션, 요즘엔 합쳐진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 정도의 보습제 정도는 꼭 챙겨 발라라. 이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내 피부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에요. 그 2가지만 내가 외부에서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클렌징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여자분들은 극히 예민해요. 메이크업을 하니까. 뭘 하면 좋으냐?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하면 메이크업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비누로 씻어요. 비누만큼 이렇게 잘 지워지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전용 제품을 쓰면 어떠냐?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관심이 많으시면 해서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클렌징 제품 없다고 그냥 뭐 비누 세안하면 피부가 망가지냐? 그렇지 않다고요. 똑같다고요.
내 느낌이 그러하니 뭐 화장하고 화장 지우고 이중세안하면 더 좋지 않냐? 네,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피부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요즘에 이너뷰티 그래갖고 또 영양제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도 하는데 뭘 먹으면 좋으냐? 예, 골고루 드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양소에서 섭취해야 될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그게 제일 필수적이에요. 그 세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뭐 저탄, 고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적절하게 다 맞춰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7kg 정확하게 뺐거든요. 지난 한 3년 동안 개인 유튜브 하느라고 거의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체중이 지금 92.5, 93에서 지금 85, 그러니까 한 7kg 뺐죠. 그 사이에 그럼 피부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냐? 예, 살이 쪘을 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만 보면 야, 너 얼굴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빵빵하게 피하 지방이 채워지니까 얼굴은 보기가 좋은 거예요. 혈색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내부가 다 골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은데 얼굴 피부가 너무 빵빵하게 피하 지방으로 채워놨더니 몸은 나빠지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만큼 좀 까칠하게 살도 좀 잘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외모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햇볕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고 피하 지방만 두툼하게 찌워 놓으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외려 건강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 경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한다라기보다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외선 차단제하고 보습제. 여름에는 뭐 보습제도 필요 없죠. 스킨 정도 바르면 되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균형 잡힌 식사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영양이 피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수분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만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친구들보다는 훨씬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좀 받도록 하죠. 스킨 로션은 값싼 거나 비싼 거나 별 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포장 용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 비싼 화장품 만드는 회사는 다 거짓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예전에 화장품 회사를 운영을 해봐서 아는데 원료를 고를 때 자외선 차단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순도가 90%다. 그 다음에 95%다. 99%다. 99.9%다. 그러면 그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대품 순도가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90%에서 95% 되면 원가 2배예요. 95에서 99% 되잖아요. 원가 2배예요. 99%에서 99.9% 되면 또 원가 2배예요. 그러면 90%짜리하고 99.9%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효용에서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 차이만 있나요? 99.9%가 90%보다 좋죠. 근데 2배니까 8배 차이 날 거 아니에요. 8배 더 잘 막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냥 95% 순도짜리가 화장품 만들어 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비싼 화장품은 99.9% 써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순전히 그냥 뭐 가격만 부품하게 올렸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품 가격이 얼마짜리가 좋으냐?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는데 비싸다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싼 게 나쁘냐? 아니요. 싸다고요, 그냥. 눈가에 주름이 많아서. 자, 눈가에 주름은 여러분들 눈가 주름 갖고 고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톡스를 갖고 해결하시면 안 돼요.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기준은 하나예요. 쌍꺼풀이 덮이면 해야 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보면 여기 자꾸 눈꼬리 부분이 짓물러. 그러면 다 처져서 그런 거예요. 성형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형수술 웬만하면 권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해서 눈을 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를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 단계. 혹시 먹는 약을 같이 드시면 피부과 약이 독하다고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피부과 약이 독한 게 아니라 그 곰팡이 세포하고 우리 사람 세포하고 구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사람 몸에 있는 다른 장기의 세포들도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이 먹는 약도 되게 안전하게 나와요. 아주 드물게 간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먹는 약을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바르기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발톱 무좀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어요. 가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디 걸리더라도 약만 열심히 발라서 제거할 수 있으면 그 치료 기간이라는 건 어차피 1년이거든요. 약도 1년 먹어야 돼요. 그럼 약 1년 먹을래? 약 1년 바를래? 그러면 번거롭죠. 바르는 게 번거롭죠. 약 하나 먹는 것보다. 그래서 번거로워서 먹겠다 그러는데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를 할래?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걸로 할래? 의 문제죠. 번거롭고 리스크 제로. 편리하지만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약 바르는 게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감기는 사고 이상 없으면 줘요. 근데 그럴 필요 있느냐? 제 생각에는 좀 번거로우세요. 그냥 매일매일 매니큐어 바르듯이 바르면 되니까. 근데 피부과 약이 간에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먹는 약에 제한이 있죠. 간에 안 좋을 만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피부는 바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밖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위장병이 있다. 약 안 먹으면 방법이 없죠.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내시경 넣어서 약을 발라줄 수는 없잖아요. 피부는 바르는 약이 있기 때문에 먹고 바르는 걸 잘 조절을 하면 아무리 그 약이 독해도 간독성이 생기기 전에 먹는 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부지런하면 다 돼요. 대머리도 매한가지예요. 제가 대머리잖아요. 아니요, 약 먹고 사는 대머리예요. 나는 언제부터 약 먹었겠어요? 유전이거든요, 대머리가. 우리 아버지 대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딱 가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35, 한 30년 됐나? 약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탈모인들이 되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대머리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약 먹으면 돼요. 근데 난 대머리 아니야?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머리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 모든 게 타이밍이잖아요. 네, 함께 했으면 맞고요.